네, 전자식 스위치 고장 났을 때 이거 분해를 좀 어떻게 하냐고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네, 벽 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뜯을 것인지, 네,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지, 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구성이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거. 네, 그리고 같은데요. 약간 좀 위에 있고, 이거는 이렇게 다 통으로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 납땜이 되어져 있는 거라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델인데요. 이 같은 모델은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는 자리고, 한번 잡고 좀 뽑아볼까요? 쭉 뽑으면 이와 같이 구분해서 분리가 됩니다. 꽂을 때는 돌출부가 좀 넓은 자리가 있고 좀 좁은 자리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장갑을 끼면서 하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넓은 자리하고 좁은 자리가 표시가 납니다. 이 안에서도 보시면 홈이 갈라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넓은 자리와 좁은 자리 구분해서 이렇게 그 자리 밀어넣고 힘있게 살짝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디밍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위치 자체도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컨넥터인가 플러그인가 단자인가 이런 경우는 이제 뽑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 끝에 거는 안 뽑히거든요. 벽에서부터 이걸 떼서 분리하실 때 동그라미를 쳐놔서 거기에다가 1, 2, 3, 4 글자 쓰기가 힘드니까 점을 하나, 두 개, 세 개 또는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게 되면 다음에 장착할 때, 꽂을 때 그 선 자체가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부드러울 겁니다. 하나 교과서처럼 그걸 보고 꽂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뽑히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거죠. 자체가 뽑히지를 않아요. 거기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뽑히셔도 되고 안 뽑히셔도 되습니다. 끝에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좌우로 살짝 또는 앞뒤로 살짝 한다든가 하게 되면 똑같이 뽑힙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를 떼기가 힘들거나 또는 꽂을 때에 이게 어디서 뽑았지? 염료를 줄이신다 하시면 이와 같은 위치에서 열을 뽑으시는 게 하나의 좋은 방안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막 안 뽑힌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좀 손상되는, 부러지는, 또 금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죠? 여기를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힘있게 누르셔야 됩니다만은 여기를 누르고 뽑으면 됩니다. 시소처럼 돼 있죠. 시소처럼. 여기를 그냥 뽑히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딱 끼가지고 둘 때 이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스프링 역할을 판 스프링이 벌어지면서 아니면 이게 갈라지는 고장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건데요. 여기를 한쪽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뽑히면 가볍게 뽑힙니다. 좀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다는 경우는 여기를 그대로 뽑고 벽엔 그대로 놔두신다 하시면 별로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여기 숫자를 써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메인펜 있죠. 안 지워질 수 있는 유성펜 네, 그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쪽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쪽에서 이만큼 해서 하나 아니면 그리지 말고 동그라미 아니고도 이쪽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게 되면 다음에 꽂을 때에 이게 여기 선이었지 저기 선이었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뭐 빨간색 선이라 해도
표시는 나긴 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검정색으로 하시든 아니면 빨간색 선으로 하시든 간에 그거는 해보시면 이 자체가 표시가 나니까 그걸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저는 수리를 마치고 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수리하기 전에 어떻게 안 됐을까라고 확인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다가 빼놓고 악어 클립으로 이렇게 한 선, 보통 N이라 그러죠.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을.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빨간 선하고 하얀 선이 전원선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하고 하얀 선이. 이 제품도 좌측 끝에 있는 쪽에 빨간색, 하얀색 이게 전원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등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봐보시면 전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케이블 콘센트를 옆에 가깝게 갖다 놓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고요. 네, 불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릴레이가 딸깍딸깍 하면서 힘있게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꺼볼까요? 전체적으로 켜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동작되는 상태를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또는 이게 됐을 때 왜 안 됐지? 터치가 안 됐을까? 아니면 안에 있는 전등이 고장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개 등만 고장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날 제품 보내실 때는 이와 같이 분해를 하시고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거나 띠를 표시해 놓으시고 메모지를 해서 좀 보내주세요. 어떤 메모지냐? 고장 증상 어떻게 안 되는지 그 내용하고, 박스에 보시면 송장에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 같이 좀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같이 동작되는 상태를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메모지 꼭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더러는 상담 전화하고 그 다음에 택배 보내실 때는 가족분이 보내신다든지 또는 직원분이 보내신다든가 해서 연락처가 혼선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안에다가 지금처럼 실소유주의 연락처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면 그런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주소가 전혀 없다 보는가 아니면 전화번호가 없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또 택배 보내는 택배에 전화번호가 적혀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락처 같이 메모지해서 고장 증상하고 포장 안전하게 튼튼히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케이블을 어떻게 분해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꽂을 때도 괜찮습니다. 전기 뺐죠. 자, 이를 봐보시면 꽂을 때도 요 구멍 있잖아요. 거기 홀에다가 살짝 누르고 그냥 쑥 니로도 들어갑니다. 아니면 좀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자주 뺐다 껐다 아니면 빼면서 힘을 하기 때문에 손상될 수 있어서 그냥 살짝 눌러주고 밀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피복이 벗겨진 상태. 여기는 피복이 있고 여기는 절연 상태, 여기는 전선이니까 전선이 있는 쪽까지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감사합니다.